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다 그죠? 오늘 새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터넷 듣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 전화번호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해서 저한테 국가정보학 수강생입니다 해갖고 메시지 보내주면 제가 단톡방으로 초대를 할게요. 초대를 하면 거기 신문기사 같은 것도 올리고 또 연락사항 있잖아요. 언제 보강합니다 뭐 이런 것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입력해서 지금 바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오늘이 11월 1일인 줄 알고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그지 그거 1일 시작하는 줄 알고 막 서둘러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지난번 수업 들었던 학생들 알 겁니다. 제가 지금 가을 맞죠? 그 가을이래. 그건 저만 여름이라. 그렇게 수업을 갖다가 진도를 열심히 뺐더니 오늘 아침에 시계를 보니까 10월 31일이더라고. 그래 누가 학생이 교수님 11월에 보자 했는데 오늘 수업합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 10월 30일까지 있는 줄로 알았어. 예,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당군일에 10월 31일까지 있었던 달력은 없다 하대요. 10월 31일까지. 그래서 11월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었어. 1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번밖에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하루 벌어서 제 인생에서 하루를 번 것 같아. 그래서 대단히 그런 점에서 기쁘고 그 다음에 일부 좀 약간 혼란이 있었던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여러 명이 왔기 때문에 좀 오리엔테이션 한국사 능력시험 다 잘 쳤죠? 시험 치신 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이 강의실을 GWP 정보스쿨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합격해야 돼요. 합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한국사 화이팅 했죠? 무슨 시험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사 시험 빨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능력 시험 빨리 준비하시고 그게 제일 급하고 그 다음 급한 게 이제 국어가 급해. 국어가 또 많이 급하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 국가정보는 쉬워요. 국가정보는 처음에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 많은 거 이제 다 공부 어떻게 하지라고 감감한데 저하고 한 두 달, 세 달만 하고 나면 뉴스를 들어도 뉴스가 들린다는 겁니다. 영어 청취처럼 영어 처음에 안 들리다가 이제 뉴스를 보면 CIA 그러면 미국 정보국 중앙정보국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탁탁 이제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았다. 의도가 뭘까 하면서 정보 마인드가 딱 돼가지고 그지. 그래서 국가정보학은 처음 듣는 거지만 뉴스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거다. 북한에서 뭐 간첩이 내려왔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았네. 시진핑이 하고 김정은이 만났네. 러시아 뭐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왔네 하면서 그런 게 전부 다 국가정보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어렵지를 않은데 이제 문제를 대신에 좀 나중에 많이 풀어야 돼. 문제도 막 이상한 문제 별로 없어. 책에 있는 거, 신문에 난 거 그대로 그냥 공부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선에 저하고 같이 수업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요령도 생겨. 그리고 시중에도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책 많이 써서 팔고 있지만 저도 이제 문제를 저는 이제 제가 책을 팔면 여러분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는 일단 여기에서만 소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당분간은요. 그래서 문제도 전부 다 제가 여기 있는 거 지금 저 100% 다는 아니지만은 많이 만들었어요. 올 8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내용이야 국가정보학 내용이지만 문제 패턴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시사 자료들도 참고하고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같이 해주시면 국가정보학은 고득점으로 이렇게 아주 점수를 딸 수가 있다.
오늘 오후에 문제풀이 듣고 이제 자습한다고 또 친구들 3명이서 이제 또 나갔는데 그 학생들도 저하고 한 2월 이때 했는데 세 과목 중에서 국가정보학 점수가 제일 높았대요. 근데 아깝게 한두 문제, 뭐 두세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국가정보학 가지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는 이만큼 나오겠지, 그죠? 이게 25문제. 근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한 20문제 맞추겠죠? 20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중에서 80점 받는다 치면은 16문제 맞추겠죠. 자기가 25문제 중에서. 그러면은 언제 이걸 다 공부합니까? 라고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딱 이만큼 실력이라도 빨리 익히자. 그 다음에 이제 익히자.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 나가야 돼. 왜 그러냐 하니까 날마다 첫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전범위를 다루고 있는 2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 1과부터 만약에 10과까지라 치자. 근데 내용은 좀 부족해. 근데 어떤 책은 되게 자세하게 돼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불러져 이게. 이거는 1000페이지야. 1000페이지. 혹시 공무원 시험 행정직 쳐본 학생들 있겠습니다만은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 그지? 이걸 언제 다 봐? 근데 200페이지짜리 책 보는 데는 100페이지 하루 잡자. 그러면 이거는 이틀 걸려, 이틀. 데이 2, 그지? 근데 1000페이지짜리는 100페이지 하루 잡으면 이거는 며칠 걸린다? 10일 걸려, 그죠? 10일. 이거는 이틀밖에 안 걸려. 근데 이 사람은 10일 동안에 1000페이지 되는 걸 한 번 볼 때 이 사람은 200페이지 되는 걸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5번 볼 수 있잖아. 그지? 이것만 봐도 절반은 맞춰. 근데 이거 보고 나서 1000페이지 보고 나면 내가 봤던 거 안 봤던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확실하게 분간이 딱 되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에 11월, 12월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갖고 있는 교재하고 수업에 제가 말은 좀 약간 어눌해요. 어서 오세요. 올해 이빨 내 50개도 더 빠졌는데 양쪽에 이빨이 5개쯤 빠져버려갖고 발음이 좀 세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한 번, 2달, 3달 강의하면 내가 10번쯤 하니까 올해만 벌써 지금 한 번, 2번, 3번, 문제풀이 4번, 4번째, 5번째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 그때마다 한 2번씩 이야기했으니까 이빨이 한 50개 빠졌겠네, 그지? 발음이 좀 세고 그래요. 우리말은 대체로 알아들을 건데 영어나 뭐 일본어 이런 거 발음하면 좀 못 알아들어도 이해를 좀 하세요. 발음이 안 좋아도. 왜 그러냐 하니까 국가정보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간첩이 많은가. 또 보안 같은 거 있잖아. 군사기밀 중요한 거 이런 거 지켜야 되잖아. 누가 빼가면 안 되잖아. 그런 일도 하지만 어서 오세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거는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문, 미국에서 발전되어서 넘어온 학문이거든. 그리고 또 전쟁 통해서 이런 적의 정보를 빼낸다든지 하는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때 사례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영어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막 써야 돼.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영어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제가 영어도 칠판에 많이 써드립니다. 근데 발음도 좀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도 선생님 발음 들으러 온 게 아니고 국가정보학 시험 잘 치러 온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거, 그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옛날에 영어 과외를 했던 적이 있어요. 돈 안 받고. 한 3년 됐나. 그래 문법 용어 필요 없다. 투 부정사가 어떻고 현재 분사가 어떻고 과거 완료가 어떻고 대가리가 뭐야. 머리 아프잖아. 그런 거, 그지? 엄청나게 머리 아픈데 영어를 제가 열심히 잘 가르쳐줘서 만약에 패스 어웨이, 패스 지나가다 어웨이 멀리 죽다 뭐 이런 거, 그지? 시 오버 저 멀리까지 보다 오버 하면은 저 넘어서, 그지? 물건 어디 있냐 저 멀리 있을 때는 오버 데어 뭐 이런 거, 그지? 하면서 문법 용어 안 쓰고 막 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 영어 독해까지 진도가 나가서 영어 책을 읽는 데 있잖아. 한 사람은 이제 함경도에서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아줌마 둘이한테 영어 책을 읽어보라 하니까 완전히 경상도 억양인 거야. 이거는 내 억양하고 똑같아, 영어 억양이. 그래 그 다음부터 내가 충격받아갖고 안 가르쳐줬는데
바빠서 안 가르쳤는데, 그래 이제 제 발음이 안 좋아도 좀 그런 거 이해하고 내 칠판에 대신에 다 써줄게. 스펠 틀려도 스펠링 묻는 건 안 나오니까, 그지?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자 같은 걸 제가 칠판에 많이 써요. 뭐 생각이 안 나, 어떤 때는 생각 안 나갖고 쓰다 말고 그런 때도 있는데, 선생님 말고 쓰는 거냐 모르고 쓰는 거냐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는 아는데 손으로 안 나와, 그지?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이해를 해주.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정보직, 오늘 처음 오고 지난 시간 그 앞 시간에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행정직이라든지 뭐 군수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상담하러 오셨을 겁니다. 그냥 군무원 되고 싶은데요. 그래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하고, 군무원요, 군무원도 직렬이 참 많아요. 정보직도 있고 뭐도 있고 행정직도 군수직도 그래요 하면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행정직은 뭔지 알겠는데, 먼저 여기 물어봐요. 전공이 뭐예요? 무슨 섬유 디자인, 염색, 안 그러면 컴퓨터, 사회복지, 관광, 음악, 작곡, IT 이런 온갖 전공들이 다 있어요. 그래 물어보고 막 여기서 신문을 당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렬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왔다. 그래서 정보를 추천해줘가지고 여기 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나중에 면접 볼 때 막 어쩌다가 정보직렬 지원하게 됐습니까? 노량진 갔는데 군무원 전문 학원이라 해서 갔더니 정보직렬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 또 소개받아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땡 된다, 그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마인드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길러 나가면 돼요. 예, 지식은 힘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 나가면 돼.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래 이제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학 교재는 이거 하고, 11월 제가 11월 12월에 가급적이면 한번 로테이션 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사실 이거 8월부터 개관해가지고 3달 동안 한 걸 복습 겸해서 이제 할 겁니다. 좀 심화 들어가고, 또 하나는 교재가 하나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여기 보면 아프가니스탄 분쟁이 어떻고 무슨 중동 9.11이 어떻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알기가 힘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뽑아갖고 제가 오늘 만들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좀 뭔가 목차도 못 만들고요. 그래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걸 11월 12월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쯤에는 그걸 이렇게 참고서처럼 이 책 말고, 그는 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말고 자기 전에 보면 잠이 잘 오는 그런 책이거든. 그래서 이제 좋잖아. 새벽 2시까지 휴대폰 들고 있는 것보다는 최 선생님 만들어 준 책 가지고 보면서 30분 동안 공부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고 건강도 관리하고, 그지? 그래서 그런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보면 돼. 찾아보고 궁금한 거 이런 거 많이 나와. 영국에 30년 전쟁, 무슨 베스트 8년 조약, 무슨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요? 러시아 혁명 이런 거 들어보긴 들어봤죠. 일본이 중국 침략했다 1937년, 무슨 진주만 기습, 미드웨이 해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말들은요. 근데 그런 게 그대로 시험 나오지는 않는데 필요해. 우리 공부를 하면서 안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내, 교수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안다는 전제, 이걸 제가 참고서를, 문이 열려 있다. 옛날에 내가 처음 강의할 때 잘 몰라갖고 요 까만 거 이거 붙여놓은 여기서 한참 이야기했거든요. 저 방송실에서 이게 인터넷 강의도 올라가는데, 교수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대요. 요한은 그래 가서 줄 거 주시고 그러더라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두드려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도 습관화 되는데 참 몇 달 걸리대 이게요. 날마다 그러고 어떤 때 마이크 안 켜고 해가지고 학생들 다 보내고 나 혼자 1시간 녹화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그래서 그런 참고서 이런 걸 또 이번 11월, 12월에 제가 한 권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전쟁하고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쟁과 관련된 병법 36개 있잖아, 이런 거. 36개 제일 마지막이 뭐지? 36개 주랭랑. 또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없나? 다시 그 이상한 쪽 뽑는 걸 적어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주자를 써야 되는데 보자를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 이렇게 이제 36개 병법 36개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달릴 주자 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최상이다. 주위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병법에 나오는 그런 말들하고 고사성어 또 중국 역사 이것만 또 이런 걸 중심으로 가득 묶어갖고 이제 책을 또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 거기서 시험 한 2문제 나와. 2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300페이지 되는 걸 다 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 2문제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30년 근무하면서 그때 그 책 참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면접 볼 때부터 야 어디서 봤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도 듣겠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1월, 6월에 보실 수 있도록 초안은 다 만들어놔서 그런 걸 같이 드리고 할 테니까 국가정보학 가지고는 하나도 그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잠도 잘 재워드리고 할게요. 제 인터넷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 잠도 잘 와. 교수님 좀 마이크 좀 입에다 붙이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앞으로 내 마이크 물고 강의할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녹화가 녹음이 안 된대. 그래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마이크 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인터넷 강의도 좀 편하게 듣도록 그렇게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또 수업 시간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럽시다. 자, 정보 이런 이야기는 밤새 해도 그 시험 친 다음 날까지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 다음에 제가 참 중요한 거는 이제 제 뭐 경력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런 거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그래 대학 교수님들도 강의하시다 아이고 안 맞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학문 연구하러 온 게 아니고 시험 답 맞추러 오신 분들이잖아, 그지? 예, 시험 답 맞추고 또 당당하게 밥벌이 하고 또 국가에 기여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한번 합격하면 좋은 게 너무 많이 따라와요, 그지?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뭐 돈도 벌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밥 얻어먹는 것보다 밥도 살 수 있고, 그지?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거든 제가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문제 풀면서 또 이렇게 이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험생의 감각으로 나를 따라오시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스크럼 짜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게요.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요. 제 전공은 좀 여러분들 약간 의아해하겠습니다만 뭐 법학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물론 대학원에서는 이제 행정학을 공부를 해서 경제학도 공부를 하고 뭐 중국의 뭐 정치, 행정 이런 것도 공부하고 다 공부를 해서 경제학 같은 것도 한 대학원에서 한 10과목씩 이렇게 들었어요. 많이 듣고 해가지고 원래는 내가 경제학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젊었을 때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문 공부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도 객관식 세대가 돼갖고 1년 가도 그 연습장 깜지 한 장 안 쓰다가 여기 와서 하루에 한 장씩 쓰는 것 같아 완전히. 그래서 전공은 제가 학부에서는 의학입니다. 의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뭐냐 하면 사전 찾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넘겨보면 밑에 주석이 많이 붙여져 있어. 주가다라는 주가 있어. 이거 뭐 교수들 논문을 보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다가 이건 학생들 어렵겠다 싶은 거 이런 거 단어를 찾아갖고 한마디로 이런 걸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저는 단어 찾는 게 습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다 단어 찾아라. 표준국어 대사전, 다운백과,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뭐 지식백과 이런 거 전부 다 즐겨찾기. 그냥 쇼핑 무슨 뭐 이런 거 전부 다 내리고, 드라마 이런 거 다 내리고, 전부 다 지금부터는 그 사전하고, 그 다음에 저기 국방부하고, 그 다음에 국방뉴스가 있어, 신문. 그런 거하고 그런 거 전부 다 즐겨찾기 다 올려놓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톡 프로필 사진도 친구들아 미안해, 내년 7월부터 연락해줘. 합격해서 밥 사줄게. 이제 이런 거 카톡 프로필에 이제 올려놓고 화이팅 해줘, 뭐 이런 거, 그지? 그런 거 다 해야 사람들이 이제 알고. 옛날부터 그래. 자기 아픈 거 하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소문을 좀 내라 했거든요. 그래 이제 좋은 거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공부하거든. 그래 하면서 좋은 거 있으면 카톡 좀 보내줘. 그런 거 내 답장 없어도 서운하다 말하지 말고 내 볼 테니까 보내줘. 그러고 그지. 그런 거 중심으로 관리를 하세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까지는 모든 여러분들의 생활, 친구, 정보 이런 걸 시험에 다 맞춰야 된다.
그것이 짧은 시간에 그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아까 세명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세명 그거는 뭐냐 하면 올해 2월, 3월 이때 공부를 한 학생들도 세 과목 중에서는 국가정보학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 80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왜 여기 다시 왔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줘서 6월 21일 시험 치니까 21일 시험 치고 22일 하루 놀고 23일부터 바로 공부해야 된다 내년 시험 이랬거든. 이랬는데 하루만 쉬어라 했는데 8월 9월 2달 놀다가 10월 달 돼서 왔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 9월 20일 날 지금 추가 시험 발표가 났잖아요. 그 발표 나면서 내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던 거지. 다음 날부터 공부할 걸 그러면서 발을 굴리다가 100번 굴리다 왔대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를 한번 할 것 같으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물이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물을 채워야 돼. 채워서 합격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어요? 밑으로 새는 것보다 붓는 걸 많이 부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들이붓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12월 21일 또 내년 6월 20일이가 그때까지 계속 들이붓는데 계속 들이부어도 빠져나가 버려. 그래도 요만큼 남아있을 때 큰 바가지로 마지막 바짝 힘을 써가지고 큰 바가지 들이부으면 물이 넘쳐. 그때 딱 합격자 발표 전화 딱 ARS 전화 걸면은 요새는 여기도 오지 휴대폰으로 그지 등록 원서 쓰면서 등록해놓은 대로 딱 연락이 오거든. 합격하셨습니다. 면접 날짜는 언제입니다. 딱 연락이 오거든. 왜 한숨 쉬어? 한숨 쉬지 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험 치고 나서 한참 근데 또 합격 못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한참 동안 좀 한 2달 3달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채우면 되는데 다 빠져나가 버려 물이. 그래서 계속 좀 채워야 돼 물을. 그래서 시험 공부는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학 시간에 날마다 국어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국어 걱정하지 말고요. 참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걱정 안 하는 방법은 국어 시간에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그 독해 박스 이만한 거 있잖아. 국무원은 문법, 어휘 이런 게 뭐 한 10개 나와. 그 사자성어 이런 거 한자 같은 거 이런 거 간단한 거 표준어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거 상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시금치, 상추. 근데 시금치, 상치 뭐 이래놓은 꽁치 이래놓은 뭐가 표준어지 헷갈리거든 그지. 그런 게 한 10개 나오고 종로 3가를 영어로 어떻게 여의도를 로마자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10개 나오고 나머지 독해가 나오는데 독해 지문 중에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돼. 안 본 게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그 좋은 게 고3들 보는 거 있잖아. 국어책 저 책에서 나오는 지문 모아놓은 거 그거라도 우선은 좀 읽어야 돼. 책을 구해가지고 뭐 몽땅도 있고 뭐 모든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고전 산문이나 현대 산문 그런 거 한 2권 구해가지고 그런 걸 봐가지고 그걸 하나 뭐 현진건 무슨 뭐 빈처 무슨 뽐봄 무슨 뭐 이런 걸 김유정 뽐봄 똥배꽃 이런 걸 보고 바로 문제 풀면은 뭐 어렵잖아. 그죠? 깝깝하고. 그래서 그냥 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그때 찾아가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국어는 한편으로 작품을 많이 읽어라. 또 하나는 그 어문규범이나 문법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책에 찾아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돼. 대단하신 분이거든. 국어 선생님도 옛날에 EBS 같은 데서 강의하시고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국어가 좀 걱정이 많이 돼. 그렇게 많이 좀 읽어야 돼. 일단 작품들을요. 국어책도 역시 보면서 사전 많이 찾아야 돼. 사전. 예. 그래서 제가 국가정보학이 제가 문제 같은 거 되게 좋은 게 제 책 보면 사이사이 뭐 한자 같은 게 적혀 있어. 쓸 줄은 몰라도 인터넷 사전 찾으면 다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찾으라 해도 안 찾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찾아갖고 많이 이렇게 한자를 많이 넣어놔서 그래 일부러 해놓는 거니까 공부하라고 그런 것도 써보고 그래요. 자꾸 눈으로 익혀놔놓고. 왠지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러면 국가정보학 책에 이렇게 있는 한자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 이제 이 책 들어갑시다. 예. 자 1페이지. 왜 책이 없어? 엄마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같이 앉아야지. 여 앞에 와가지고. 그래. 최근에 그 유럽에 어디 보니까 자기 오래된 뭐 기타인가 바이올린인가 뭐 잊어버 분실했다고 애타게 찾습니다. 그래 놨던데. 그래. 그 우리 이제 나중에 한국 전쟁 이런 것도 자료집 만들어 드리고 할 건데, 우리 한국 전쟁 6월 25일 1950년 북한에서 내려왔잖아, 그지? 김일성이가 쳐들어올 줄 몰라서 실제로. 그 다음에 또 김일성이도 또 미군이 참전할 줄, 그렇게 빨리 인천상륙작전 할 줄 몰라서, 또 메가더는 뭐냐 하면 또 중국이 인해 전술로 넘어올 줄 몰라서, 그래서 다 정보 실패지, 오판을 한 거지. 그죠? 그런 것도 다루고 그래. 이제, 우리가 시사적인 거, 역사적인 거 많이 다루니까, 국가정보학은 상식, 과목 공부하는 거다. 역사 상식.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직렬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거는 저도 잘 몰라, 사실은요. 잘 모르는데, 정보직은 군에서 보안 업무라든지 보안 알죠? 군사기밀 1급, 2급, 3급, 대외비 이런 보안 관련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방첩활동 이런 관련되는 업무를 해요. 혹시 군에 어떤 간첩이 침투해 있는 건 아닌가, 무의식 중에 무심코 이렇게 기밀을 누설하는 건 아닌가,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들어보면, 요새야 라디오 듣는 사람들 많이 없는데 차 타고 갈 때 이제 뭐 엄마가 교통방송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저 TBS 이런 거 이제 틀어놓고 하는데, 우리 때는 그때 텔레비도 잘 없었으니까, 70년대 이런 때, 80년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우리 집에 전기가 없었어. 전기가 없어가지고, 중학교 국어책에 요람기 이런 거 배웠습니까? 범붓고 나오는 거. 그런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텔레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 우리 집에서는. 라디오 들으면 밤 12시, 1시 되면 이렇게 라디오 다이얼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숫자를 불러줘. 1, 3,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불러줘.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남한에서 이렇게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보내는 거라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든지 이제 이런 걸 숫자를 이렇게 불러주면 그런 걸 이제 받아 적고 그걸 암호로 풀고 그래. 이제 정보직 중에서 특히 기술 정보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지. 그럼 뭐 북한에서 도대체 뭐라고 지령을 보내나 하면서 이제 그 숫자를 일단 같이 받아 적고 이제 풀고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군사정보직은 아까 말 그대로 보안, 방첩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다. 그런 거 일반 행정기관에도 다 있어요. 일반 행정기관에도 비밀, 그 다음에 이제 군 독수리 훈련이다 이런 걸 하면 다 참여해서 활동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거다. 정보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에 일반 행정이다 하면 해미는 업무 처리하고 또 인사 업무라든지 총무 업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반면에 정보직렬은 군에서 보안 방첩 업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간첩이 맨날 내려올 것 같으면 할 일도 엄청 많을 건데 맨날 내려오고 이러진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일도 깔끔하고 또 전문성을 기를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 이게요. 그 다음에 또 외국 같은 거 잘하고 그러면 또 외국 관련된 업무도 또 할 수가 있고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페이지 봅시다. 국가정보의 기초. 국가정보학은 거기에 보면 국가정보학은 대단히 이론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 보안, 1급 비밀, 이게 군사작전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잖아, 이런 거, 그죠? 우리 또 군 고위직 이런 사람들, 인사 프로필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 작전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관리하고, 또 혹시나 군 내에 불순분자 침투해 있는 사람들 없는지, 이런 거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실제적인, 실용적인, 현실적인 학문이다. 실제적인. 그래서 대단히 이론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정보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 관련된 법령들이 있어. 보안 업무 규정, 방첩 업무 규정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 그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테러 관련 법이 있어요. 테러. 여러분들 외국에 이렇게 가잖아. 필리핀, 중동 이런 데 가서 가끔 우리나라 사람도 납치돼 가지고 석방되기도 하고 희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테러 가지고 그런 법률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방위사업체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기업체. 근데 군사 관련 그런 기업체들도 있거든. 중요한 어떤 기술들.
정부에서 지정을 해놨어. 한 60개 정도. 이런 어떤 중요한 기술 정보를 외국으로 빼돌리지 않는지 이런 것도 우리 국가정보학에서 다루고, 그거는 국정원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지. 그거하고 뭐 산업통상자원부 이런데, 우리 군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에서 또 하겠지, 그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런 방첩, 일종의 광의로 방첩이지, 그죠?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이런 거 하잖아. 그 북한에서 디도스 농협 전산망 같은데 이런데 침투하고 그러잖아. 북한에서 해커 육성한데 해커. 근데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법률 업무, 그런 어떤 개별 사례들.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데도 정보기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기관 그러면 국가정보원 있고, 또 뭐 있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있고, 국방정보본부도 있고, 뭐 정보사령부도 있고, 몇 가지 있잖아, 그지? 사이버작전사령부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무슨 일 하나? 여러분들 근무할 곳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외국 정보기관에서는 뭐 하나, 그 말로만 듣던 미국 CIA, 그죠? 그 다음에 FBI가 뭐지 하면서, 방첩국이란다. 방첩국이 많은 건데, 방첩국 맞나? 연방수사국이지. 연방수사국인데 거기서 많은 주를 넘어서는 범죄수사. 그 다음에 또 미국에도 간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미국에서 또 스파이 잡는 그런 업무, 방첩 업무, 그런 거 하는 데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도 뭐 있다더라. DGSI 이런 거, 그죠? 그 소련의 옛날에 KGB 들어봤죠? 독일에 옛날에 동독 게슈타포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게슈타포, 뭐 스타지, 뭐 슈타지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유태인 학살 이런 것도 들어봤잖아, 그지? 이런 거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때 막 독일이 유럽을 막 점령하고 했거든. 그때 이제 막 자기들 독일에 반독일 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 무슨 감옥이지 거기? 아우슈비츠 수용소 보내고 했잖아, 그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런 어떤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그 다음에 아까 법령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조금 이 정보 일반 좀 이론적인 거 이런 걸 다 다루고 여기서 조금씩. 그러니까 특별하게 깊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처음에도 끝낼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페이지. 오늘 1페이지만 10분도 더 이야기한다, 그지? 오늘 1페이지 했다가 또 딴 데 나가고, 1페이지 했다가 또 딴 데 가고. 자, 제1장 국가정보의 기초. 그래서 국가정보는 넘겨보면 목차가 왜 없어, 이 책에? 세상에 목차 없는 책이 다 있나? 그죠? 좀 이상하다. 내 분명히 이거 인쇄소에다 목차까지 준 것 같은데 할 수 없다. 1장 넘기면서 봅시다. 1장 국가정보의 기초. 또 한참 뭉태기 넘기면 저 45쪽에 가면 국가정보학이란 도대체 뭔가? 앞에는 국가정보란 무엇인가? 2장에 가면 국가정보학이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3장 국가안보가 나옵니다. 안보, 그지? 세큐리티, 안보. 그 다음에 세큐리티도 있고 세이프티도 있어, 그지? 세이프티. 아이고. 세이프티는 얼마나 안전하냐 하는 거고, 그지? 세큐리티는 얼마나 비밀 같은 거 보안을 잘 지키느냐, 이제 이런 거지, 그죠? 그게 이제 국가 안보와 정보. 그 다음에 4장 가면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언제부터 정보활동했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보활동 하잖아. 대학교 입시실 칠 때 문과 이과 나눌 때 문과가 좋을까 이과가 좋을까. 그전에 학교에서 적성검사하고 그랬잖아, 그지? 적성검사하고 공간 구성 능력은 몇 점, 뭐서 언어 능력은 몇 점, 뭐 수리 능력은 몇 점 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문과 이과 나눌 때 이제 참고했지. 그 다음에 대학 입시 다 여러분들 그 정보 관리 해왔어요, 그런 거. 이제 그게 정보활동의 역사. 이제 남친 사귀는데 그 친구 어떨까? 다른 먼저 사귀었던 친구한테 또 물어보고 하잖아. 언니 있으면 언니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첩보 수집. 이런 거. 첩보 수집 하잖아, 여러분들. 어느 학원이 좋을까? 뭐 일단 길거리 가다가 딱 바로 들어오면 충동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떤 캐치프레이즈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 노량진 유일에 어쩌고 저쩌고. 거기 이제 가면 되겠다. 이런 게 첩보라고 하나하나가 다. 그 다음에 그런 걸 잔뜩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 나는 군무원.
그러면 남친 또는 여친은 어느 어떤 정도 사람이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런 거 그죠. 애는 몇 명 낳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분석해 왔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분석 당했잖아. 또 부모님들한테 그죠. 얘가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런 거다. 그 정보 분석. 그 다음에 비밀 공작이 있어. 공작. 예. 공작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했지. 이게 다른 나라에 개입을 하잖아, 그지? 개입해가지고 친미 정권 중심으로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저 8장 가면 방첩. 방첩은 옛날에 파출소 앞이나 군부대 앞에 지나가면 뻘겋게 그냥 제한 지역 해놓고 그랬잖아, 그죠? 그 옆에 보면 옛날에 보면 반공, 방첩 뭐 이렇게 소방사 앞에 지나가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하자 신고 119 그지. 지하철에 가면 111 간첩 신고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해놨듯이 그런 게 방첩이라고. 방첩. 이제 반공이 있고 방첩이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보 수집 활동하는 걸 막는 그런 일이 방첩이라고 그지. 간첩이 발 못 붙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아예 거기서 보낼 엄두도 못 내는 거. 세 번째는 그쪽에서 보내는 만큼 자기들도 손해를 보는 거라. 와서 첩보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 걸 갖다 퍼다 줘버려. 그냥 남한에 가서 가보니까 남한 너무 사회가 좋다, 살기 좋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 착하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동화가 되어버려. 그래서 그쪽 간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향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그쪽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잖아, 그죠? 보내는 만큼 손해를 보거든. 그게 이제 방첩에서 다룬다고 그런 걸. 그 다음에 저기 구장 가면 그래도 실패하는 게 있잖아. 실패, 그죠? 정보 실패. 여러분들 엄마 아빠 중에 있을 겁니다. 적금 2천만 원 엄마 몰래 아빠가 깨워가지고 주식 투자해갖고, 아니면 엄마는 또 아빠 몰래 그 펀드 이런 데 넣어가지고 그냥 돈 깨워먹고 그제 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새로 적금 넣으면 되지. 애들 봐서 우리가 하야합시다 해서 하야하고 그지. 그게 실패. 정보 실패, 그지? 할아버지들 어디 가요? 저쪽에 경륜장 이런 게가 경마장 과천에, 그지? 근데 가서 손자들 큰 용돈 취직했다고 용돈 갖다 주는 거 모아가지고 경마장에 내기해갖고 또 다 잃어버리고, 그지? 저 강원도 정선 카지노 같은 데 가잖아, 그지? 근데 가면, 투자했는데, 돈 꼬라버리는 거 압니까? 잃어버리는 거라 돈을 갖다가. 그게 실패지, 뭐.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계속 실패 사례를 봐야 돼. 뭐 실패했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봐야지. 그게 정보 실패. 그런 어떤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이제 다루는 일들이 저기 10장부터 나와요. 10장 아주 간단해. 정보기구 개관, 그 다음에 미국의 정보기구,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이스라엘 쭉 나오네. 북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기관, 여러분들도 정보기관 들어갈 겁니다만 이제 공무원들도 그냥 하는 대로 가만 놔두라 하면은 내 앉아 놀아. 그냥 쇼핑이나 하고 그지. 주식 투자하고 바둑하고. 그래서 정부기관에 들어가면 바둑 이런 거 다 끊어버려서 공무원들 바둑 못해요. 이제 공간 오래돼서 그거 연결해갖고 귀에 이어폰 꽂아갖고 똑똑 바둑이나 두고 말이지. 이제 그래서 통제하는 거, 민주적 통제. 어느 행정기관이고 어느 정부기관이고 똑같아요. 다 통제해야 돼.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앉아면 쪼아야 돼. 쪼아야 일을 하지. 안 쪼으면 해이해져 버려, 그지?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경마가 뭐지? 자기 혼자 일하면서 말 몰고 가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말 끌고 가는 종놈을 하나 데리고 싶다. 그게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그 다음에 앉으면 눕고 싶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통제를 좀 적절히 해야 돼. 그 사람도 그렇잖아.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이 오히려 좀 긴장이 스트레스네, 그지? 긴장은 영어로 두 개잖아. 하나 스트레스고 하나는 텐션, 그지? 텐션은 말 그대로 팽팽한 거고, 그지? 근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사람이 긴장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대. 그래, 빚도 조금 있어야 대출 통장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적금 통장도 있어야 그 집에 가정 경제가 잘 돌아간대. 쓰고 싶어도 빚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빚이 있으니까 또 모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통제. 다 여러분들 크면서 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새로운 거 있잖아, 그지? 새로운 거. 예.
그래서 엄마 아빠랑 외식하러 나갈 때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중국집에 가자 뭐 하자 약속이 다 된 줄 알고 갔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를 여기 말고 그저 맹태찜 맛있게 하는 데인데 거기 갑시다 해갖고 옆길로 세워버려. 그러면 아빠는 좀 화가 나갖고 중국집에 가면 그게 있는데 그 꼬량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한 방울 쫙 마시고 싶었는데 맹태집에 가면 소주 마셔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늘 새로운 게 또 생겨 중간에. 그지? 새로운 게 없으면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거지. 뭐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수업 시간에 딱 당신은 우리 인간이 그지 평균적으로 딱 해서 85세 되면 거의 죽는다라고 하면 다 거의 정해진 대로 85세 되면 죽는다라고 하면 불안해서 80대면 75대면 불안해갖고 자살 다 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102세 뭐 옛날에 경남 저 남해안 바닷속이 아니고 바닷속에 용왕님이고 그쪽에 한 102살 되는 이런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서 한 30년 전에 요새 100살 넘는 사람 많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공무원 했는데 그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00살 넘는 사람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선물 다 돌리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거야. 어르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아이고 내가 오래 안 살아도 별소리 다 듣겠네. 날마다 그랬다대요. 100살이나 넘어가지고 날마다 와서 어떻게 해서 오래 사셨습니까? 뭐 오래 안 살아도 별소리 다 듣겠다. 그러고 이제 한바탕 묻고 돌려보내고 그 할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로 이제 그쪽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거지. 이제 날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영역. 인생에서 새로운 일이 없으면 참 지루하고 단조롭고 참 멜랑콜리가 뭐지? 우울해지고 글룸이 그죠? 우울해지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늘 변화가 있다고. 이게 이제 정보의 그 새로운 영역, 신안보 환경 그래. 뭐 이것만 보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되게 묻고 싶잖아, 여러분들, 그지? 이거 하나만 보면 합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면 다 맞춰야 돼, 그지? 그래서 조금 적금을 들여야 돼. 그래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정보전쟁 이런 책도 있어. 진주만 기습 미국은 왜 미리 방어하지 못했는가, 미국은 왜 베트남 전쟁에서 이렇게 철수를 해야만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잔뜩 있거든. 그 다음에 뭐 국가 안보 이런 거 있잖아. 위협과 뭐 취약성의 딜레마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21세기 초국가 안보 위협 이런 좋은 책들이 많아. 여러분들은 뭐 살 사람은 사세요 사고 이 책은 갖고 있는 사람 건데 처음 이 책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국가정보학 수업을 들으면서 보면 재미가 있어. 그래서 지금 바로 보지 말고 11월, 12월 수업 듣고 그 신정 연휴 때 이런 거 보면 돼. 그러니까 저도 많이 내용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까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85점, 이제 90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다 보려고 달라들으면 안 돼. 달라들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나 시골 가서 살아야지 하면서 땅을 3,000평 사놨대. 3,000평. 그 퇴직하고 나서 농사를 짓는데 석 달 만에 척추가 이거 뭐 디스크 나가가지고 입원했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래 모처럼. 이제 공무원 하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왔는데 책 많이 사면 나중에 책값만 아깝고 그러니까 하나 해서 확실하게 자기 거 만드는 게 좋아, 그지? 그 옛날에 지하철에서 막 이야기 들어서 이런 이야기에 수업 시간에 마이크 잡고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가씨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2명하고 이래 스케줄 잡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좀 정신없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미팅 제의 들어오고, 거기도 만나야 되고, 저기서도 미팅 제의 들어오고, 그 두세 번은 만나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를 지하철에서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미팅을 시작한 거다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대충은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 나오는지 한번 넘겨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1페이지. 오늘 1페이지 5번째. 그래서 1페이지에서 한 장 앞으로 넘기고 거꾸로 또 다시 한 번 더 넘기면 이게 나올 겁니다. 제목 주요 국가 우리나라 북한의 정보기관. 여기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일본, 우리나라, 북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요 중에서 여기 있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한 서너 개, 두세 개 나온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 가지를 쳐서 시험 나오는 게 한 10개쯤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텀날 때마다 네,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프린트 좀 해가지고 나눠 드릴 테니까 그 화장실 앞에 문 앞에 연예인 뭐 이런 사진 다 잠시 보관해 두고 전부 다 이걸로 바꿔 붙이세요. 바꿔 갖고 부엌에도 이거
침대에도 이거, 화장실에도 이거 다 붙여놔야 돼. 그 국사 공부 한창 할 때 그러잖아. 학사 한참 할 때 연대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그 붙여놓고 했잖아. 그 화장실 문에 이런데, 그지? 영어 단어 붙여놓고 형광펜 색색이 다 칠해가. 그런 것처럼 이 표는 그만큼 중요하다. 나침반이다 생각하면 돼. 네. 자, 1장 국가정보의 기초. 예.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정보면 정보지 무슨 국가정보냐 이제 이럽니다. 그죠? 무슨 국가정보냐. 예. 옛날에 어떤 서기관 그런 공무원 몇 급이지? 4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엄청 높다. 그죠? 중앙부처 뭐 과장, 여기 노량진 동작구청 국장님 이랬는데, 그래, 저 시골에 가서 교통법규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 딱 잡혀서, 그래, 제가 중앙부처 서기관 하고 있는데 출장 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명함을 딱 주니까 서기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순경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서기면 서기지. 관자는 말려고 붙여 다녀. 그랬더라고요. 그래, 이제 동사무소 가면 사무장이 있어. 동장이 있고 밑에 사무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사무관 위에 사무장인 줄 아는 거야. 이제 사무 6급인데, 그죠? 사무관 5급이고, 그지? 공무 5급이 높잖아. 그래서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다 보면. 국가정보 앞에 국가가 붙여져 있어. 국가는 행정안전부가 국가가 아니다 말이지. 보건복지부가 국가가 아니고 그 위에 차원의 이야기라고. 우리 국가의 안전, 안보, 국민의 안보, 안전이지. 국민의 생명의 안전, 그 다음에 재산,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정보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정보다. 그래서 국가정보다. 그러면 국가 차원의 정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하게 하나 뭐 정책을 어떻게 보건복지 정책 무슨 뭐 어디 공주에 파리떼가 날아다닌다든지 그 파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며 무슨 뭐 어디 밭에다가 무슨 뭐 똥오줌 갖다 부어갖고 동네 냄새나 죽겠다던데 하면서 이제 또 막 그런 게 신문에 나고 하더라고. 그것도 정보는 정보지, 그지? 그거는 생활정보, 민원정보, 그지? 그래서 그런 거 다루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왜 쏘았을까?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잘 될까? 북한에서 실험한 게 신무기일까 아닐까? 러시아 그 전투기가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왜 날아왔을까? 이제 이런 게 국가정보란 말이죠. 저 사람들 와서 뭐, 그 다음 우리 임진왜란, 그때 김성일이하고 뭐 황용길이 이렇게 일본 갔다 왔잖아, 그죠? 갔다 와서 보고를 2개를 했단 말이죠. 한 사람은 김성일이는 이제 침략 안 할 것 같다 그러고, 황용길이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거 인물평도 달라. 지 같은 거, 지 여러분들 안 봤죠? 찍찍찍찍 하는 거, 마우스, 그죠? 컴퓨터 마우스 말고 영어로 이거 복수형은 마이스. 영어 중학교 때 시험 잘 나왔지, 그지? 예, 마우스. 그래서 김성일이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면상을 보니까, 그죠? 면상이 우리말로 4글자로 뭐지? 쌍판대기, 그죠? 그 쌍판대기 보니까 미안합니다. 지난번까지는 내가 표준말만 쓰면서 아름다운 말만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 잠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2글자로 면상을 보니까 꼭 눈깔이 지 눈깔 같아갖고, 지는 찍찍하면서 여기에 뭔가 먹을 게 있는가 없는가 찾고, 또 누가 자기 잡으러 오는가 잡으러 오지 않는가 급에 또 어려가지고 쳐다보고, 그래서 아주 소심해 보이고 별 볼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눈매가 예리한 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 이미지 하나 보고 하는 것까지도 다 첩보 수집 대상에, 이제 정보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그런 게 이제 국가정보인 거지. 그래서 이제 선조임금 그러면 그 밑에 율곡 이희 선생 나오지. 10만 양병설, 그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이제 국가정보학에서 이제 다루는 거라고. 이제 우리 을지문덕 장군 같으면 뭐 무슨 대첩, 행주대첩 권율 장군이고, 살수대첩, 그지? 살수대첩. 그래서 일부러 항복했잖아. 그 우중문이한테, 그죠? 일부러 항복해가지고 가서 우리 항복할게. 그래서 봐도 하면서 그냥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리 해놔놓고 이제 또 그 도망을 쳐서 이제 나와서
나와서 이제 또 한번 찔러보는 거지. 메롱하면서 화살도 몇 개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놈들 봐라, 항복해놔놓고 뭐 하나 하면서. 그래 이제 그 을지문덕 장군이 일부러 항복해서 적진을 가서 살펴보니까 뭐야, 수나라 병사들이 수양제 그지 30만이나 끌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만이라 그랬나? 당태종이 100만이가. 하여튼 그때는 엄청난 인구였지. 병력이. 그래 보니까 군량미도 부족해. 그래 됐다 싶은 거지. 을지문덕 장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격해놔놓고 또 막 이제 기다리는 거야. 이제 도망치다가. 그럼 저쪽에서 막 와 하면서 잡아라 하면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7번을 도망을 갔어. 7번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장군이 장군은 자기가 짐 안 메고 다니잖아. 밑에 쫄병들이 메고 다니고. 자기는 몸이 가벼우니까 막 빨리 저놈들 잡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한참 싸우다가 또 도망쳐. 7번 해가지고 평양 가까이까지 온 거지. 그럼 수나라 이 병졸들은 짐이 무거우니까 그 군량미 이불 같은 거 겨울에 그지 얼마나 무거워. 오다가 다 버려버리고 오는 거야 이제. 그래 와서는 완전히 이제 마지막. 그래 이제 부활을 도구잖아. 여수장 우중문시 그지. 신기한 뭐 어떤 술책은 뭐 하늘의 이치를 다 했고 하면서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를 써서 이제 화살에다 매서 이제 날려보내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저쪽에서는 속았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거의 다 죽고 이제 후퇴 이제 그렇게 한 거지. 후퇴하는데 우리는 을지문덕 장군이 저 청천강 상류에다가 소 가죽을 가지고 쫙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가둬놨지. 그래서 수나라 장군 빨리 후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해서 청천강까지 딱 갔는데 강이 딱 말라 있어서 와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해갖고 딱 정말 하늘에 절도하고 이제 도망을 갖게 건너가는데 이제 저 상류에서 확 키워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적진을 잘 살폈잖아. 살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사작전에 다 이제 활용을 다 했지. 이게 이제 정보라고. 이제 이게 국가정보 그런 게. 전쟁할 때는 군대 이런 전투작전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국가정보지. 이꼬루 그냥 이꼬루 알지? 이꼬루는 거기 갔다 이 말이지. 이거나, 그지? 네. 그때는 군사정보, 전투정보가 이제 국가정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다고, 그지? 옛날에 어느 장수가 또 화살이 모자라서 화살이 모자라니까 화살을 확보해야 돼. 사방은 적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화살 몇 발은 남아 있겠지. 우리는 몇 발을 쏘면은 우리 10발 쏘면 저쪽에는 100발을 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주워 모으는 거지. 더 멀리 성 밖으로 따라나면 안 되니까 짚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쌓아 놓잖아, 그렇지? 그러면 짚에 탁탁탁탁 닫고 치겠지. 이제 앞에 크게 방어막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작전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전술 정보 내지 전투 정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때도 전쟁 중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이게 국가 정보 이렇게 되지. 국가 정보의 개념 봅시다 한 개씩. 자. 바로 해갖고 현대 이렇게 돼서 현대.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살려놔서 어느 책에서 제가 갖고 왔다. 저는 이론적으로 아름답게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나올 만한 걸 출처를 또 알려줘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 현대국가정보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전체 책에는 현대국가정보학 이걸 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현대 그렇게 해놔서. 정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그래서 옛날 책에 6월달까지 했던 그 책은 요 밑에다가 해놨어요. 주식정보, 채권정보, 경마정보, 결혼정보, 무슨 정보 쫙 적어놨는데 지워버려서 도로 헷갈릴까 싶어서.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정보다 그러면 정보화 시대. 와 덥다 지금. 미안합니다. 정보.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하면서 정보다 그러면 영어로 뭘 쓰지? information. 그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그 다음에 김포공항, 어디 인천공항 가면 가운데 보면 information I 해갖고 이렇게 딱 해놨지. information. 그죠? 정보. 파출소 앞에도 가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하철 같은 데 타려고. 근데 이제 근데 가면 그 지하철 관련된 정보는 이제 알려주지. information. 그지? 근데 그것도 정보고. 근데 인텔리전스는 뭐지? 인텔리전스 지능 이런 거다. 그죠? 아주 지적이다. 이런 뜻이지. 인텔렉츄얼하면 지적인, 지성적인 이런 거. 근데 또 지능 이런 말도 쓰잖아.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 뭐지?
artificial. 인공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인공적인. 여기 intelligence. AI. 그지? AI가 뭐지? 인공지능. 인공지능.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오는 거, 그지? 인공지능, 신문에 나오는 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 인공지능. 그거지. 예, 이세돌이 바둑둔가, 이세돌이가, 바둑두 가지고, 구글 그쪽 바둑 프로그램 그거 하고 바둑두 가지고 삼성 1편가 했죠. 그 인공지능 그쪽에 바둑을 여러 수천만 판 이렇게 입력을 시켜갖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기계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제 바둑두 가지고 이세돌이는 이제 한번 이기고 일본 놈은 이제 다 졌지. 그렇지. 바둑 우리가 잘해요.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지능이라는 말로도 쓰지만은 국가정보학에서는 인포메이션보다도 더 위의 차원, 한 차원 높은 거, 그걸 인텔리전스라 그래요. 내셔널 인텔리전스. 내셔널은 국가적인, 국가 차원의 이런 뜻이지. 내셔널 인텔리전스. 그래서 인포메이션 그러면 인텔리전스 밑에 있는 거, 인텔리전스를 구성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첩보라 그래. 첩보. 첩보. 그래서 첩보는 알지. 좋은 첩보 있냐 뭐 할 때 첩보. 첩보는 좀 불완전해요. 갖고 온 그대로 그냥 그대로. 첩보. 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막 그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보보다는 첩보가 더 범위가 넓겠지. 일반 사회생활에서 쓰는 거니까. 그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그것이 이제 국가정보지. 그러니까 더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좀 더 분석한 거지. 이제 수집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평가도 하고 해서 이제 분석한 거, 그게 이제 국가정보. 그러면은 인포메이션은 국가정보학에서 첩보라고 번역을 하고 인텔리전스는 정보라고 번역을 한다. 그 다음에 좀 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있지. 데이터 스마트폰 그냥 1년에 계약할 때 그 데이터 그지. R 이런 말로도 쓰대. R 그지. 몇 시간 할 수 있느냐, 무슨 뭐 용량에 따라서 요금도 달라지고 하잖아. 우리 집 사람은 자기는 무제한으로 해놔놓고 내 거는 좀 제한을 해갖고 싸게 뭐 4만 얼마인가 주고 해가지고 해놨던데, 지금 10월 달 되니까 딱 인터넷 11월 달 되니까 인터넷 속도가 늘어져갖고 검색이 안 돼. 집 사람 거는 빨리빨리 바로바로 되는데.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요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어디에 사람이 잔뜩 모여 있어. 저기 가보면 저 뭐 할까 가보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멀리서 봤을 때는 가보니까 비누방울 이렇게 날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래 원숭이 가지고 뭐 이렇게 제주 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어떤 경우는 싸울 수도 있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 그죠? 일단 사람들 뭐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잔뜩 모여 있다. 밤 11시가 12시가 됐는데 어느 길에서 잔뜩 사람들이 모여 있고 택시 잡는다고 난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돼. 이춘수 꽃처럼. 그지?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한낱 몸짓이라고. 무슨 몸짓인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장미꽃, 조물주가 만들 때부터 장미라고 이름 붙인 건 아니겠지. 그죠? 그냥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 붙여주기 전에가 이제 이름 모를 꽃, 이것이 이제 데이터지. 데이터. 근데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이것은 장미라고 하자, 국화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 나중에.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데이터지. 데이터. 두 번째, 이제 의미가, 타당성은 아직 검증이 안 돼서. 타당성이라는 말이 뭐지? 어떤 목적에 딱 맞는 거. 그게 타당성이라고. 어떤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느냐. 예. 국어시험 치는데 국어 문제 내면 그건 타당성 있는 거잖아. 그지? 국어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전부 다, 맞다. 이게 거꾸로 해야 되겠다. 한국사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지문이 엄청 길어, 전부 다. 그러면 국어시험이야, 국사시험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사 시험 시간에 지문이 너무 길면 타당성이 없는 문제거든. 왜? 국사시험이 아니고 국어시험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느냐라는 걸 검증하는 것이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라고, 이것이. 이제 그런 상태, 검증이 필요한 게 이제 첩보라, 첩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의 의미. 현상은 눈앞에 드러난 거지. 그것이 이제 분석과
평가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된 걸 이제 지식이라 그러죠. 이제 그러면 이제 분석은 뭐고 평가가 뭐냐? 분석은 쪼개보는 거지, 그지? 분석 반대말은 종합이고, 그지? 종합 내지 통합. 그 분석은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분석은 이렇게 쪼개서 그 요소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파고 들어가 보는 것, 그 요소 같은 거 이런 거 파악을 한다. 어떤 성분을 파악한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되겠지. 평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평가 많이 받았잖아. 점수 매긴 거, 그죠? 1등급, 2등급, 뭐 1.5등급, 뭐 3등급, 아 머리 아파 10등급, 그죠? 9등급. 야, 너 7등급인데 어디 갈래? 그런 말 많이 들었죠. 3등급인데 참 애매하다. 인서울도 안 되고 서울 주위도 안 되고 천안까지 갈래? 그러고 가기 싫으면 뭔데요? 그럼 열심히 해야지. 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 평가 점수 매기는 거라고. 점수 매기는 거. 그 뭐 가지고 온 거 불완전한 거 이것이 얼마나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정보에 부합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이제 평가라고. 예.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쓸모가 있는지 그게 평가, 그지? 예. 그 밑에 이제 자료, 첩보, 정보와의 관계를 이제 표로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표. 그래서 자료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 자료다. 데이터는요. 단순해. 그냥 1982년도 태어나서 82년생이 온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82년생 없죠? 한창 형님, 누나, 오빠다, 그죠? 82년생이 온다. 83년생도 있고 81년생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데이터인 거지. 근데 의미 부여를 이제 해나가는 거지, 거기다. 그래서 단순 자료는 몇 년생, 몇 월, 며칠 이런 게 단순 자료가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른 말로 데이터라 하기도 하고 자료라고 하기도 하고 생자료라 하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발령받아가 뭐 로 데이터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로 데이터. 로 데이터. 이게 생것의, 날것의 이런 거잖아, 그죠? 로 미트 하면 생고기 뭐 이런 거, 그죠? 로 피시 하면 생생선 이런 거 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로 데이터 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자료, 아직 의미 부여를 하기는 힘든 거. 그게 이제 생자료라 하기도 그래요. 그 다음에 활동은 뭐냐 하면 데이터 가지고 오면 이제 컴퓨터에 있으니까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하면 돼.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 하잖아. 그지? 인구 센서스, 뭐 종합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그 조사 요원들 다니면서 조사에 이 집에 몇 명 삽니까? 나이 적어주세요. 그 항목도 엄청 많이 밑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 이게 사인부터 해야 돼, 그지? 그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쭉 항목이 많아. 다 설명해주잖아, 그죠? 하나는 그 사회조사 요원들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몰라. 그러면 통계청 가지고 가면 그 통계청에 보면 6시 되면 또 막 또 퇴근한다고 통계청 쪽에서 대전에서 그 보면 잔뜩 나와요. 입력 요원들이라. 그분들은 이 인구 센서스 한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 그냥 입력만 해 갖다 주는 대로 그냥 1번, 2번 번호 매겨가지고 그러면은 그 옆에 사람은 제대로 입력됐는지 또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은 단순 입력이다. 그냥 그렇게 입력에다 단순 입력, 그죠? 그 다음에 의도는 뭐냐 하면 이제 활동 형태죠. 활동이 두 개가 돼 있는데 활동 형태는 이제 임의적일 수도 있고 의식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통계조사 요원들이 조사해온 걸 가지고 그 입력 요원들이 입력하는 것은 어디에다 쓰일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는 임의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외에 나갔다, 일본에 가서 저놈들이 왜 수출 규제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일본 신문도 보기도 하고 일본에 또 아는 사람들,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나서 조사하잖아, 그죠? 그런 걸 이제 확보하는 거는 1차 자료들 확보한단 말이죠. 일본의 경제단체 연합회에서 나온 거, 일본 정부에서 나온 자료, 신문에 나온 거, 이런 자료를 확보한다면 그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 목표를 정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그게 어디에 쓰일지 알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집하면 그거는 의식적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된다고. 근데 이제 의미는 그 자체로는 무의미해. 아사히 신문, 뭐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미국의 뉴욕 타임즈, 무슨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짜이퉁, 뭐 중국의 인민일보, 이것은 그 자체로 갖고 오는 거는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서말의 구슬을 모으는 것이 수집하는 거고, 그 구슬을 형형색색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 구멍 내서 깨는 게 이제 분석 업무라고. 영 또 안 좋은 거는 가려내고, 그지?
예, 그래서 그 하나 구슬 하나는 무의미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팔찌가 되기도 하고 목걸이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 그지? 예, 그래서 그 하나하나는 무의미하다. 그 유용성 그 자체, 그 구슬 옷 그 하나는 그냥 애들 구슬치기는 하는 거지. 그죠? 진주 알 하나 그는 뭐 그렇게 영 특별한 진주가 아니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딱 끼워 놓으면 그냥 목이 그 가는 사람은 80만 원, 목이 굵은 사람은 100만 원 주면 알 몇 개 더 들어간 거, 그지?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는 의미가 좀 약해. 첩보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첩보는 아까 참 우리 정보관에 가서 수집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근데 의도를 가지고 좀 가려서 모으면 그거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부여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목적 의식에 따라서 수집이 된다. 그다음에 첩보를 1차 정보라 한다. 그죠? 첩보부터가 정보다. 첩보부터가 그 전에 자료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지 이제. 그다음에 첩보를 또 생정보라 하기도 한다. 이거는 그 차표는 그냥 봐놓으세요. 오늘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첩보는 수집을 하는 것이다. 자료는 요새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 안에 그냥 입력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첩보는 의식적으로 좀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첩보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외우면 힘들잖아. 그래서 정보 이것만 확실하게 오늘은 정보에만 별표해놓으면, 정보를 별표해서 확인해놓고 나면 정보 아닌 거는 첩보나 데이터지 뭐. 그래서 정보는 가공되어서 처리된 지식이다. 여러분들 그 벼 있잖아, 벼. 껍질 있는 거. 껍질 있는 거 가지고 밥 해놓으면 못 먹어, 그지? 근데 그것을 방앗간에 가서 찧으면 정리를 하면 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쌀에 돌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뼈에 이제 그런 걸 다 가려내는 거지. 가치 없는 거 껍질도 벗기고. 그래서 이제 가공되어 처리된 맛있는 밥, 밥이 지식이지, 그지? 사용자를 위한 정보, 그 밥에서 어른부터 들어야지, 그지? 우리나라에서 일단 자리로 포지션으로 치면 제일 어른이 대통령이잖아. 그럼 국가정보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다. 옛날에 밥하면 할아버지가 밥을 들어야 밥을 진지를 드셔야 나머지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용자를 위한 정보다. 그 다음 2차 정보, 한 번 가공한 거니까 2차 정보라 하기도 하고 가공 정보라 하기도 한다. 그 다음 활동은 뭐냐?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도 내지 활동 형태는 의식적이고 특성은 확실하다. 이제 일단 확실하다라는 걸 보고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아도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미스테리 같은 거 이런 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해서 그것까지 보고해야 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보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외교적 담판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거다.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뭐 시진핑이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거는 도저히 우리 정부기관에서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확실한 것도 있어, 그지? 정보 활동에서 불확실한 거는 알 수 없는 것은 미스테리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확실성을 지향을 해야 돼. 확실성. 답은 확실성이다. 특성은 확실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는 매우 유용하다, 중요하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는 어떤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된 지식이다. 그래서 가공된 지식이다. 근데 모든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지식 이꼬로 인텔리전스는 아니다라는 거. 지식은 또 범위가 넓지, 그죠? 정보 국가 정보 말고도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것 말고도 많은 지식들이 있지.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다. 이거 맛집하고 국가 안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지? 어디에 가면 예쁜 정원이 있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지식이 되겠지. 어떻게 하면 국화꽃이 잘 자란다. 그러면 저 식물학, 재배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국가 정보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식은 범위가 넓고 인텔리전스는 범위가 좁아요. 그러면 이제 인텔리전스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이나 군대에서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특수 용어다.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다라는 거. 그러면 정보 그러는데 무슨 뭐 빌 게이츠 정보 뭐 이런 거에 정보 아니 그거는 인포메이션. 스티브 뭐 잡습니까 이런 거, 그지? 이런 거는 인포메이션이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은 인텔리전스다. 그 다음에 이런 대통령한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보고하고 이런 거를 뭐 신문에 막 함부로 내고 그러면 되겠어. 비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지? 비밀성.
그 다음에 그래서 인포메이션은 첩보라 하고 인텔리전스는 정보라 한다. 그래서 제일 밑에 결론. 국가정보학에서는 인텔리전스를 좁은 의미에서 상대방의 비밀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국제관계, 국방, 국가안보, 비밀성에 관련된 지식과 활동을 말한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넘어가면 골치 아픈 게 그지. 누가 말했나 이런 거 그지. 이게 좀 힘들어. 그래서 여기 뭐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이제 8월 달부터 기본 강의에서는 내가 2개 체크해 줬어요. 위에서 4번째 슐스키, 그 다음에 밑에서 첫 번째 로엔탈. 이 2개를 체크를 해줘서 슐스키는 소리 없는 총성이라는 사일런트 워페어,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사일런트 워페어 뭐 읽어보라 하니까 뒤에서 읽어봐요. 내 합격하는 날 책 다 버릴 건데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버리지 마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미련이 많이 남았던 게 시험 공부할 때 그 줄 꺼놓고 했던 그거 왜 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갖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가지고 발을증자 그리면서 국사책 11번 봤다. 켜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렇게 말이 뻥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건데 그죠? 그래서 버릴 건데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일런트 웹 번역도 돼 있어. 그 다음에 슐스키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국가 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 세력의 위협을 취급하는, 실제적은 지금 당장 적이다, 눈앞의 적, 잠재적은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지? 우리 잠재 능력 이런 말 하잖아. 지금 현재 힘을 쓸 수는 없지만 개발하면 힘을 쓸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잠재 능력이지. 잠재적 적대 세력의 위협을 다루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정책의 구현과 연관된 자료. 구현이 뭐냐? 구현. 구현은 형태가 없던 걸 이제 형태로 갖추는 거. 이게 구현이라고, 그죠? 정의사회 구현. 본래 정의사회가 아닌데 정의사회로 만드는 거, 그지? 구현. 이렇게 현실화 시키는 거, 정책화 시키는 게 이제 구현이지, 이제. 정책 수립과 정책의 한마디로 실현이라고 보면 돼. 어렵게 써놨는데 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자료다. 그 다음에 비밀성이 포함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말로 근본적으로 외부 집단이 숨기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첩보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국가정보라고 그랬다. 인텔리전스라고 그랬다. 저 밑에 로엔탈은 뭐라고 했냐면 정보는 첩보라고 하는 광범위한 범주의 학위집합으로 정책결정권자의 요구에 부응해서 분석되어 산출된 첩보이다. 분석해서 산출된 첩보, 이걸 2글자로 하면 정보지, 정보. 분석되어 산출된 첩보. 결국은 첩보라는 게 이만큼 있고 이게 첩보 속에 정보가 있는 거지, 그죠? 첩보를 분석해서 생산해낸 게 이제 정보다. 그 다음에 로엔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보는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만일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 문맥에서는 진리 이꼬로 사실이 되는 거지. 정보는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만일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국가가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정보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 과학자들한테 그냥 연구시키면 되는 거지. 학문의 역할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모델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발견하는 거지.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부력의 법칙, 유레카 하다가 부력 발견하고 그러잖아. 부력의 원리, 그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 뭐 이러면은 또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 그죠? 온 세상 물건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만유인력. 그 다음에 그래서 진리는 다르다. 진리는 누가 봐도 동양에서 보든 서양에서 보든 1 더하기 1은 이거 아니고 요새는 1 플러스 그러대요. 그죠? 1 더하기 1은 1 플러스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2. 그죠? 이런 거는 소련에 가든 동독에 가든 조선에 가든 다 똑같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진리. 근데 국가정보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방어를 해야 되고 저 나라는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진리가 저 나라에서는 진리가 아닐 수가 있죠. 그죠? 우리 모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창을 만들어서 팔아.
이 창은 뭐든지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창 놔두고 이제 방패를 또 이렇게 들고 팔아. 이것은 어떤 창이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그러면 아저씨 창 가지고 아저씨 방패를 찌르면은 어떤 게 이깁니까 하는 그런 거잖아, 그죠? 한쪽이 막으면 한쪽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 모순이라 하잖아, 모순, 그지? 창과 방패 이런 거 어쨌든 정보는 주관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진리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그죠? 저쪽 입장에서는 그 사실은 숨기고 싶은 거지, 은폐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래서 부정하고 싶은 거고, 이제.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정보는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 이런 이야기는 로엔탈이 이야기를 했지. 예. 그 다음에 그 CIA 본부 건물에 들어서면 벽에 이런 게 적혀 있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제8장 32절 성경봉독,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봉독 하잖아, 그지?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로엔탈 교수가 이걸 비판을 해요.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데지 무슨 진리 탐구하는 데냐 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깠다 그러면 로엔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게, 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저기 8월부터 수업 들으셨던 분은 허만까지 하나 책 끊으세요. 허만 Herman, 허만. 헤르만 헤세가 아니고, 허만. 정부 내에서의 조직된 지식이다. 정보는 해외 세력을 총체적으로 보아서 전 정부 부처와 정보 공동체를 관통하여 모든 종류의 첩보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해낸 관련된 지식이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끝없는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이다.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을 꿰뚫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정보활동이다,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라는 거 한 3사람 정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표에는 작은 글씨로 10개 중에 10분의 1이라고, 그지? 근데 오른쪽에는 한번 보세요. 국가정보의 개념 해가지고 켄터가 나오잖아. 켄터. 이거는 자기 혼자 한 3분의 1쯤 차지하고 있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잖아, 그지? 저 옛날에 강의할 때 처음에 켄터를 국가정보학의 할아버지라 그랬는데 할아버지 아니고 찾아보니까 국가정보학의 아버지래, 아버지. 국가정보학의 아빠는 아니고, 그지? 옆에 아빠 적어놓지 마세요, 아버지. 그만큼 국가정보 활동을 학문적으로 이제 정립을 한 사람이다. 그만큼 시험 잘 나온다는 거죠, 이제. 켄터가 이런 말을 정리하고 난 뒤에 요 뒤에 사람은 다 따라해. 똑같은 말 다 해, 그지? 그게 대체로 그럴듯하니까. 자, 켄터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가정보는 전략정보가 되어야 된다. 전략이 중요하지. 그래요. 켄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그렇게 할게요. 켄터. 이제 여러분도 눈빛만 보면 알아요. 제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자, 국가정보는 전략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작전이라든지 전술정보하고 구분했다. 작전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거지. 전략은 뭐냐? 내가 주식 투자해서 좀 돈 벌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 내지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전이라든지 전술은 뭐냐 하면 어떤 주식을 살 거냐, 당장 오르고 내리고 하는 등락이 좀 심한 걸 사되 오를 때 내가 다 천정을 때렸을 때 딱 팔아가지고 또 다른 것도 오를 것 같은 거 사고 하는 거, 그것이 작전이 된다. 작전, 그지? 작전 내지 전술이 된다고. 일단 주식 투자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전략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공무원 시험 쳐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그게 전략. 그 다음 어디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할 거냐, 공부만 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작전이 되겠죠. 작전 내지 전술, 이런 게 되겠지. 여친하고는 그 만나던 대로 만나면서 할 거냐, 안 그러면 만나는 횟수를 줄일 거냐. 좀 불안하잖아, 그지? 그래도 자주 만나야 돼. 그래서 여친 남친이 있는 사람은 시험 과목 3개가 아니고 시험 과목 4개다. 좀 까탈스러운 여친 남친은 시험 과목 2개짜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버리면 안 돼. 5과목 다 해야 돼요. 4과목 5과목. 그치? 다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잔소리가 심하다. 언제 학교 갈래? 학교 갈 수 있겠냐? 그거 가지고 되겠냐? 뭐 시험 과목 그거는 3개짜리. 부모님 잔소리 심하면 그거는 3개짜리 6과목 해야 돼, 그러면. 자, 그래서 국가정보는 전략정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시험 치기로 했으니까 이제 전략. 그 다음에 국가정보는 전통적인 개념의 운용정보,
초월한 전략 정보가 돼야 된다. 운영 정보는 시간표 짜는 거지 뭐. 월요일 수업 듣고 또 화요일 듣고 또 수요일 듣고 목요일에 인강 들을까 말까 다른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운영 정보 시간표 짜는 거.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이잖아. 오퍼레이션이 운영이거든, 그지? 그 다음에 택티컬 돼 있네. 택티컬. 이것은 전술적인 이런 뜻이라고 영어 단어. 전술 정보 내지 작전 운영 정보. 이런 걸 초월한 넘어선 전략 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략의 방향이지, 그죠? 정보의 방향이 전략. 그 다음에 정보의 구성 요소입니다. 켄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첫째가 지식 또는 첩보.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이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실제로 움직이고 뭐 할 줄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 거. 이게 이제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 같으면 축구 게임 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 저기서 패스를 해야지. 자기가 저 멀리서 골을 똥볼 차면 어떡해. 바보 새끼 하면서, 그지? 머릿속에 알고 있거든. 저쯤 되면은 골인을 직접 넣어야 된다. 차야 된다. 저쯤 되면 번트를 떼어야 된다.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어. 그게 이제 그 지식이지.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은 자기가, 그러면 네가 저 선수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차봐라. 그 활동, 그지? 가서 실제로 첩보 수집하고 정보 분석하는 거, 이것이 활동.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는 지식 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관리하는 기구, 그게 조직이지, 그죠? 조직. 그래서 켄터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식 또는 첩보, 말 그대로 난리지, 지식. 그 다음 활동, 조직을 다 포괄하는, 커버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 하면 국가정보는 군대 조직이나 정부 조직 내 일부 부처의 업무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더 높은 차원, 국가적 차원이지.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지식이다.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과 이익을 실현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정보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활동과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정도 하고 조금 슈미트까지 해야 되겠네. 슈미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가정보는 일종의 지식이며 그러한 지식을 입수하는 행위이며 입수 또는 저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포괄한다. 켄트 땡땡 따라 했잖아. 그러니까 2줄. 켄트는 10줄 이렇게 돼요. 쉬었다가 40분부터 하겠습니다.